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역사 뒤집어보기 역설의 박찬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단군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가장 유명한 노래 중에 하나가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사를 보시면 아름다운 이 땅의 금수강산에 단군 할아버지께서 터 잡으시고 홍익인간 뜻으로 나라 세우니 대대손손 훌륭한 인물도 많아 라고 하면서 100명의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으뜸이 누구냐면 바로 단군 할아버지입니다. 최태영 박사는 100년 전에 이미 동몽선습이라는 책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우리 조상이 중국의 요임금과 같은 시기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고 단군들이 나라를 다스렸음을 잊지 않고 가르쳤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재단법인 역사주권의 환단고기 학술대회가 있었는데요. 이때에 이수성 전 국무총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1937년생인데 4270년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1956년에 입학을 했는데 우리는 89학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89학번이라고 하면 우리가 1989년 89학번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바로 단기 4289년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가 1956년이었지만 89학번이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까지는 우리가 단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단기를 쓰게 된 것은 뭐냐면 독립운동의 시기,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들이 전부 다 단군을 중요시했기 때문입니다. 임시정부 주석인 서고 이동영 선생은 우리 민족의 뿌리는 단군이다. 우리는 이 단군 왕검의 계급과 이어지는 전통을 이어 독립운동의 역사적, 정신적 맥으로 삼아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대한독립선언서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2000만 형제 자매여 우리 단군 대황조께서 상제에 좌우하시어 우리의 기운을 명하시어 세계와 시대가 우리의 복리를 돕는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단군 대황조께서 우리를 돕는다라고 해서 단군 대황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김구 선생과 임시정부를 꾸려나갔던 남파 박찬익 선생은요, 항상 단군 영정을 지니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1917년 당시에는 상해의 대종교인들은 전부 다 이 단군 영정을 배포하여 서로 가지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독립운동을 하였습니다. 신규식 선생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매일 아침 단군 할아버지 영정에 청수를 올려놓고 기도하고 독립투쟁을 했다고 합니다. 안창호 선생은 대황조의 높은 덕, 그러니까 바로 단군을 높이는 그런 노래 가사를 지었는데요. 우리 황조 단군께서 태백산에 강림하사 대황조의 성덕 거룩하다. 1절뿐만 아니라 5절까지 지었습니다. 이 대황조의 높은 덕, 단군의 높은 덕을 잊지 말자.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독립운동 역사가들이 있었습니다. 석주 이상용, 배감 박은식, 그리고 신채호 선생, 김승학, 이원태 많은 분들이 전부 독립운동을 하면서 독립운동 역사가가 되어서 역사책도 지어냈습니다. 그렇게 우리 역사를 지켜냈는데요. 그렇게 역사를 지키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바로 단군이 한 분이 아니라 47분의 단군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일제강점기, 대일항쟁기에 밝혀냈습니다. 1911년에 환단고기가 있었고요. 1923년 조선사략에서부터 환단세감, 전고대방, 단전유의, 국로추사, 대동사관과 같은 많은 책들이 47명의 47분의 단군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지금까지 이 47분의 단군이 있었다라고 하는 문헌은요, 17개가 밝혀졌는데요. 앞으로도 더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7분의 단군이 실존 인물로서
존재를 했다는 거죠. 이분들의 초대 단군이 바로 단군 왕검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단군은 신하다. 단군 조선의 건국을 부정하고 있는 형국이죠. 이 단군 신화가 만들어진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러한 일제 식민사학자들 때문입니다. 1894년 시라토리 구라키치는 바로 삼국유사에 나오는 단군 이야기는 가공의 선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케이오 우숙의 나카미치오는요, 중들이 날조한 이야기다, 승도의 망설이다, 날조된 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계승되어서 이만 이시류는 1921년에 단군고라는 논문을 통해서 단군 신화를 논리적으로 체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뭐냐면 2000년이 넘는 단군 조선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조선의 유교 사대주의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초대 단군 왕검은 그래도 분명히 지키려고 했지만 이 단군이 신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위만조선과 그리고 한사군의 문제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2300년, 2200년의 역사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제시대의 식민사관이 지금은 계승되어서 우리 역사 교과서가 어떻습니까? 지금도 뭐냐면은 단군 영정, 독립운동가들이 단군 영정을 품에 안고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뭐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도 모두 단군 영정, 어진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단군의 가르침인 홍익인간도 역시나 완전히 교과서에서 이렇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실제로 이 선사시대와 고조선이 우리 교과서에서 얼마나 홀대받고 있는가, 이걸 조사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고조선도 2페이지 또는 3페이지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굉장히 2000년의 역사를 너무나 단축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의 학생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따로 역사책을 읽지 않는 마당에 단군은 가상의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특히 10대들은 63%가량이 가상의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의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러면 실제로 단군은 허구의 인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본론으로 단군 왕검의 생애와 그 실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군 왕검의 생애, 먼저 단군의 부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군 왕검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단군세기에 이 기록이 있습니다. 단군 왕검의 아버지는 단웅이요, 어머니는 웅시 왕의 따님이다. 신묘년 5월 2일 인시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왕검의 아버지는 단웅이라고 했어요. 단웅은 과연 누구일까요? 자, 거불단 환웅을 줄여서 단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불단 환웅은 누구냐? 바로 우리가 환웅의 배달국이 있었는데요. 1565년 동안 18명의 환웅이 있었습니다. 초대 커바란 환웅에서부터 18대 마지막 환웅이 바로 거불단 환웅입니다. 이 거불단 환웅에 줄여서 단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시대를 보면 이 배달국 후기 환웅들에 들어와서 수명의 변화가 있는데요. 특히나 18대 거불단 환웅은 그 천수가 82세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어떤 나이 드신 분들의 어떤 나이와 다르지 않죠. 점점 더 100세에서 줄어들어 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변의 변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국말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그런 나이가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개천절 하면은 나오는 그림들이 있잖아요. 가운데 단군 왕검이 계시고 그리고 곰과 호랑이가 있는 이러한 이야기로 어떻게 보면 변질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적으로 뭐냐면, 자, 실제적으로는 저 자리에 환웅이 계셔야 됩니다. 먼저 커바란 환웅께서 신시 개천을 하시고 정착을 하셨는데 거기에 웅족과 호족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환국의 우주광명의 신법을 우리도 전수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신시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곰과 호랑이 이렇게
표시를 한 것이죠. 초대 허바람 환웅 때의 건국 시기의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환웅께서 쑥과 마늘을 주면서 주문을 읽어서 수행을 하여 인간다운 그런 삶을 회복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웅족과 호족이 이것을 먹고 처음에 100일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21일 수행을 해서 인간으로 완성되어 갔는데 그때 호족은 견디지 못하고 달아나게 된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담고 있는 초기 초대 환웅 시절의 역사 이야기가 바로 뒤에 지금 압축이 되어서 우리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문헌들을 보면요. 제왕연대력, 해동춘추, 조선사략, 신단실기 등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단군은 갑자년 10월 3일에 탄강하여 무진년 10월 3일에 즉위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탄강도 10월 3일 그리고 즉위도 10월 3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즉위년이 원래 10월 3일입니다.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탄강을 10월 3일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단군세기의 그 생애에 관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에 운 왕검의 아버지는 단웅이요 어머니는 웅시왕의 따님이시다. 신묘년 5월 2일 인시에 박달나무가 우거진 숲에서 태어나시니 신인의 덕이 있어 원근 사람들이 모두 경외하여 따랐다. 자, 14세가 되던 갑진년에 웅시왕이 그 신성함을 듣고 비왕으로 천거하여 대읍국의 국사를 맡아 다스리게 하였다. 여기에서 14세가 되던 때 갑진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에 이미 비왕으로 등극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여 년이 지나서요. 무진년 당요 때에 단국에서 돌아와 아사달의 박달나무 터에 이르시니 온 나라 백성들이 천재의 아들로 추대하였다. 구한족을 합쳐서 하나로 통일하시고 신성한 덕화가 멀리까지 미치니 이분이 단군 왕검이시다. 성조께서 비왕으로 24년, 제왕으로 93년을 제위하셨고 그 수는 130세였다라고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왕으로 24년, 제왕으로 93년을 제위하셨다라고 하는 그 제위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자, 도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신 것은 갑자라고 했죠. 이 갑자는 뜬금없이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그 이야기의 구조상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신묘년에 태어나셨는데요. 토끼띠죠. 신묘년에 태어나셨는데 신묘년 5월 2일 인시에 박달나무 우거진 숲에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14세가 된 때가 바로 갑진년이거든요. 이 14세 되던 갑진년에 웅시왕이 비왕으로 천거하여서 이때부터 국사를 맡아서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BC 2357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22년 정도가 지났죠. 24년인가요? 24년이 지나서 BC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기입니다. BC 2333년 무진년에 웅시왕이 전사하자 단국에서 돌아와서 박달나무 우거진 터에서 온 백성이 천재의 아들로 추대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24년간은 비왕으로서 섭정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이때에 관한 이야기가 또 다른 이야기가 태백일사 신시본기에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8대 환웅 중에서 14세 좌우지 환웅이 있습니다. 좌우지 환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치우천왕을 이야기합니다. 이 치우천왕보다 이전에 13세에 사와라 환웅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와라 환웅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사와라 환웅 초기에 웅족 여왕의 후예를 여라고 하였는데 처음으로 단허의 봉함을 받아 왕검이 되었다. 그건 뭐냐면 단군 왕검이 유일한 왕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검이라고 하는 직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허의 봉함을 받아서 왕검이 되었다. 이 왕검이 덕을 베풀고 백성을 사랑함으로 영토가 점점 넓어졌고 여러 지역의 왕검이 와서 방문을 바치고 귀하는 자가 1000여 명이었다. 그 뒤 460년이 지납니다. 460년이 지나서 신인 왕검이 출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단군 왕검이거든요. 단군 왕검을 다른 말로 신인 왕검이라고 합니다. 이 신인 왕검이 출현하여 백성에게 신망을 크게 얻어
비왕, 부왕에 올라 24년간 섭정하였다. 웅시왕이 전쟁에서 죽자 왕검이 드디어 그 자리를 계승하여 구한을 통일하였다. 이분이 바로 단군왕검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태백일사 신시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삼성기 상에 보면 같은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후에 신인왕검이 나타납니다. 이분이 불암산 단목지허로 내려오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은 개천이 건국, 이제 건국을 하시는데 이분이 바로 단군왕검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이 삼성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백일사 신시본기와 삼성기 공히 단군왕검이 있으시고 이 단군왕검이 바로 신인왕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뭐냐면 이분이 무진년에 개국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BC 2333년이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단기의 출처가 되겠습니다. 자, 삼국유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유사에 보면 위서를 인용을 해서 내왕 이천제에 유단군왕검, 단군왕검이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단군왕검이 계셨다. 그리고 도읍을 아사달에 정했다. 입도 아사달 하시고, 그리고 개국호 조선, 개국을 하였는데 그 국호를 조선이라고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언제냐? 여고동시다라고 했습니다. 이 여고동시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요동시라고 해야 되겠죠. 요임금과 같은 시간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뭐냐면 누가? 단군왕검께서 어디에? 아사달에. 어떤 나라? 조선을 언제 세웠는가? 요임금과 같은 때에 세웠다라고 명확하게 삼국유사 고조선조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 학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송호정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고동시 연대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소설가 이문영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고동시 또는 단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정치적인 결정이다. 이 연대를 가지고 엉터리 역사서를 꾸미는 일이 종종 있다. 단기의 연대는 사실상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신화상의 연대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엔 뭐냐면 비유를 하자면은 여고동시가 아니라 이 학계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여무동시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무동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본에 천황이 있죠. 일대 천황이 신무천황이라고 합니다. 이 신무왕과 같은 시기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일제가 주장했던 건 뭐냐면 일제가 식민사학을 만든 것이 뭐냐면 우리 역사가 너무나 오래됐다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오래됐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역사는 뭐냐면 BC 660년에 신무천황이 개국을 한 그 시기가 있는데 7세기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오래된 역사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지워버린 것이죠. 그걸 다 삭제하고 그리고 뭐냐면 단군을 허구의 인물로 만들어야지만이 일본의 건국 역사보다 더 줄어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을 만들었는데 우리 학계는 지금도 일본의 신무천황과 같은 연대로 우리 스스로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그런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진이라는 건 뭐냐? 무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BC 2333년 단기의 시작이 이제 무진년이죠. 그 무진년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우리 학계는 동국통감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이전부터 무진년은 주장되고 있었습니다. 기록이 있었다는 거죠. 자, 삼국유사를 보면 위서를 인용해서 요임금과 같은 데다 라고 하면서 주석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요임금의 즉위년은 무진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요임금과 같은 때에 단군왕검이 개국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진년이라는 거예요. 무진년 기록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주석을 이렇게 단 것입니다. 그리고 6년 뒤에 제왕운기가 있는데요. 요임금과 함께 무진년에 일어났다라고 해서 무진년을 얘기하잖아요. 그 뒤에 나왔던 응제시주도 역시 요임금과 같은 무진년의 단군왕검이 즉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삼국유사도 무진년, 제왕운기도 무진년, 그리고 응제시도 무진년, 그리고 이것을 정리해 보니까 동국통감에서 무진년에 즉위한 것이 확실하다라고 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신묘년에 태어나시고요. 그리고 14세인 갑진년에 이때에 14세에
웅시국의 비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비왕으로 즉위를 했지만 이때 분명하게 단군왕검은 첫 번째 즉위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때가 뭐냐면 요임금도 갑진년에 즉위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에 나와 있는 여고동시, 요임금과 동시에 즉위했다라고 하는 말도 맞는 것입니다. 그것은 14세 때 갑진년에 단군도 즉위를 했고 요임금도 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무진년입니다. 이때는 뭐냐면 단군이 무진년 단국에서 돌아와서 백성들이 천재자로 추대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조선을 열게 되는 때입니다. 자, 이때도 여고동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고동시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할 때 뭐냐면 같은 연도에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는 뭐냐면은 요 임금이 즉위를 하고 있을 그때라고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고동시라고 하는 것은 해석이 충분히 이렇게 가능한 것이고요. 단군왕검이 14세 되시던 갑진년에 웅시국 비왕이 되어서 38세까지 대업국 국사를 다스리다가 무진년에 아사달에 즉위했다는 이 단군세계 기록은 요임금과 같은 때라고 하는 것이 모두 맞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은요. 단군기원, 단기는 BC 2333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 신인왕검이라고 했습니다. 이 신인왕검이라고 하는 것은 환단고기에 삼성기, 태백일사에 공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삼국사기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선인왕검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선인이라고 나오죠. 이것이 이제 뒤로 가면 고구려의 조이선인에서 선인이 나옵니다.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삼국사기에 보면 평양은 본래 선인왕검의 땅이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 한영우 교수는요. 고대인들은 순수 우리말인 선비를 한자로 표현하면서 선인 또는 선인으로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단군은 우리나라 최초의 선인이다. 선인 왕검이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선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재 신초 선생이 그 전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조선상고문화사에서 한국 선비의 이론은 단군왕검이다. 단군은 선인의 시조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19세기에 나왔던 무당내력이라고 하는 걸 보면요. 상원갑자 10월 3일, 음력 10월 3일이죠. 신인이 태백산을 내려오시어 단군께서 신교를 설하셨다. 자, 원문을 보면 이설 신교라고 신교가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교를 설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냐면은 단군께서는 한국 배달 조선 삼성조 시대의 인류 원형 문화의 중심 주제가 바로 이 신교거든요. 신교라고 했습니다. 신교. 이 신교인데요. 이 신교는 뭐냐면 이신시교, 아까 이설 신교라고 했잖아요. 신교의 가르침을 단군께서 베푸셨다라고 했는데 이신시교. 그 신의 정체는 무엇이냐? 삼성기의 하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삼신 설교. 이건 뭐냐면 그 신은 바로 삼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는 삼신을 숭배하던 시기였는데 삼신의 원리에 따라서 단군 왕건께서는 삼한관경제로 다스렸다. 그 넓은 영토를 어떻게 다스리냐? 바로 마한진한 변한, 셋으로 나누어서 다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삼한관경제입니다. 하늘에는 삼신이 계시고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땅을 삼신의 원리에 따라서 삼한으로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삼진이 있었다라고 해서 삼진을 닦는 그런 수행법을 했습니다. 자, 땅에는 삼한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군조선 초기에 삼한관경제로서 셋으로 나누어 다스렸는데요. 진하는 대단군이 다스리고 번안과 마한은 부단군이 다스리는 국가 경영 기본 시스템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흉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천자가 있죠. 천자가 있고 우현왕과 좌현왕이 있습니다. 역시나 조선 상고사를 보면 삼룡운고 삼신인이 흉노족도 수두교, 신교를 수입하였음이 분명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도 보면 삼주스가 있죠. 오르타주스, 울루주스, 크스주스가 있습니다. 몽골 제국도 마찬가지로 삼울루스로서 셋으로 다스렸습니다. 주치 울루스, 차카타이 울루스, 데칸 울루스.
유목문화의 창세 역사는 바로 이 동방의 사만 관경제에서 유래를 했는데요. 헝가리의 쿠스, 우즈베키스탄 우즈, 러시아 루스, 카자흐스탄 주스, 그리고 몽골의 울루스입니다. 자, 이 중에서 단군께서는 바로 아사달에 즉위를 하셨는데요. 아사달을 수도로 하였습니다. 송화강 아사달이죠. 그래서 삼국유사에 보면 단군 왕건께서 아사달에서 도읍을 정하셨다라고 했는데요. 이 아사달을 정인보 선생은 뭐라고 하냐면 드높은 백두산과 장대한 송화강을 터전으로 삼았다. 이게 송화강 아사달 시대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단군 조선의 수도는 3번 이전을 하는데요. 제1왕조 때는 송화강 아사달, 그리고 제2왕조 때는 백악산 아사달, 그리고 제3왕조는 장단경 아사달로 그렇게 수도를 변천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단군 왕검 시절에는 송화강 아사달 시절, 그리고 그 지역은 어디냐면 지금의 하얼빈입니다. 그래서 부르단군 시절에 일식 기록이 남아 있었는데요. 부르단군께서 돌아가셨는데 이날 일식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단군세기의 일식 기록을 지금의 천문학으로서 천문 소프트웨어를 돌려보니까 박석재 천문학자님께서 그걸 검증을 했어요. 그때 당시로 돌려보니 금한 일식만이 동북아에서 관측 가능해서 그것을 보니 최적의 관측지가 장춘과 하얼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실제로 송화강 아사달의 수도가 하얼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문헌에 나와 있는 송화강 아사달 지역이 수도였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단군 조선은요, BC 2333년에 단군 왕검께서 송화강 아사달에 건국을 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삼한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그때는 삼한 관경제를 통해서 셋으로 나누어서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군 왕검의 황후가 있죠. 비서갑 하백녀라고 나옵니다. 실제로 단군 기록들이 있는데요. 그 기록을 인용을 해서 삼국유사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군이 서하 하백녀와 요친하여 아이를 낳았다라고 해서 분명히 하백녀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군 본기를 인용해서 제왕운기에는요, 단군 본기에 비서갑 하백녀와 결혼을 하여 남자아이를 낳았는데 그가 바로 부르였다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비서갑 하백녀라고 분명하게 그 황후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세종실록 시리즈를 보아도 단군이 비서갑 하백녀에게 장가들어서 아들을 낳았으니 부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삼성기 상과 단군세기를 보면 단군 왕건께서 비서갑에 사는 하백의 딸 하백녀를 황후로 삼고 누에치기를 맡겼다라고 하는 구절이 분명하게 나와 있죠. 신채호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선 상고사에서 삼경 중에 하나, 대단군은 어디 있었냐? 하얼빈에 있었는데 고사에 보면 부소갑, 비서갑 혹은 아사달로 기록했다. 우리가 송화강 아사달이 바로 하얼빈이라고 했는데요. 거기가 바로 비서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려사나 태백일사 신지비사를 보면 이곳을 비서갑 부소량이라고 또 했다라고 합니다. 부소량.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단군 왕검께서 계셨던 곳은 바로 하얼빈이고 송화강 아사달이고요. 이곳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가 비서갑의 하백녀라고 했었는데 비서갑은 어디냐? 바로 송화강 아사달이고 하얼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백녀라고 했을 때 이것은 물과 관계가 있잖아요. 그 물이 어디냐면 바로 송화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서갑은 부소갑이요. 부소갑은 부소량이고 이것이 바로 소밀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황후의 누에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군 왕검께서는 이 비서갑 하백녀를 황후로 삼고 누에치기를 맡겼다라고 하는데요. 초대 단군 왕검 때 누에치기를 맡겼다? 그것은 뭐냐면 배달국 시대부터 이미 누에치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비단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한기 박물관에 보면 그 근거가 나오고 있는데요. 누에 유물이 나오고 있어요. 5,000년 전에 누에 유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산문화에 보면 이 옥뇌가 실제로 나오고 있는데요. 박선희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홍산문화 유물에 옥잠이 나오는 것을 보면 한국의 직조 기술이 중국보다 앞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매미 날개처럼 아주 얇은 실크는 중국보다 우리가 앞서서 생산했고 실크의 종류도 고조선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자, 중국의 사서들은 잠신, 이 누의 신이 실을 뽑아서 황제 헌원에게 바쳤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신으로 보통 또는 천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보다 높았던 배달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양잠 기술이 배달국에서부터 중원으로 건너갔음을 이렇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황후께서 계셨고 그분이 누에치기를 했었는데요. 4명의 아들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규원사화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정확하게 단군의 아들은 4명이 있었다. 부루, 부소, 부여 이렇게 4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제 이시영 선생도 이것을 그대로 이어서 감시만화에서 단군의 아들은 4이 있었는데 부루, 부소, 부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993년 평양 강동현에 있는 대박산에 단군능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이 단군능을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조성을 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솥대와 같이 이렇게 세워놨죠. 그리고 뭐가 있냐면 안쪽으로 들어가면 동상들이 있습니다. 이 동상은 뭐냐면 석인상들이 있는데 바로 단군의 신하예요. 실제로 기록에 있었던 그 신하들입니다. 팽호, 고시, 해월, 비천생, 신지, 그리고 치우, 주인, 여수기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은 부루, 부소, 부여라고 하는 4 아들의 석인상도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걸 통해서 북한에서도 규원사화 또는 환단국에 있는 내용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군의 신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기 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팽호에게 토지를 개척하게 하시고 성주에게 공시를 짓게 하시고 고시에게 농사일을 맡게 하시고 신지에게 글자를 만들게 하시고 기성에게 의학을 베풀게 하시고 나을에게 호적을 관장하게 하시고 희에게 괴서를 주관하게 하시고 우에게 병마를 담당하게 하셨다라고 해서 이런 신하들이 분명하게 나와 있고요. 이것이 팽호나 성조나 고시나 이런 다 찾아보면 우리의 또 다른 문헌에 나와 있고 고시와 같은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고시래라고 하는 풍습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농사일을 맡게 하셨으니 그 농림부 장관 역할을 했었죠, 고시가.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못한다라고 해서 고시에게 예를 표하는 고시래라고 하는 게 지금도 남아 있잖아요.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그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단군왕검은 제위 93년을 사셨는데 비왕으로 24년, 제왕으로 93년 동안 제위를 하셨고 그 수는 130세였다. 돌아가실 때 풍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단군왕검이 붕어하셨을 때 댕기머리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따은 머리, 뒤로 따은 머리를 댕기머리라고 합니다. 자, 오징어 게임에서 남녀 주연상을 탔을 때 그때 이제 정호연 씨가 뭐라고 했냐면은 댕기머리를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게 뭡니까? 라고 하니까 댕기머리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또 그 미국의 아나운서가 이렇게 물어보면 댕기? 이게 무슨 뜻인가요? 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라고 하면서 그 뜻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했는데요. 이 댕기머리의 유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3월 15일 경자년에 단군왕검께서 돌아가셨는데 교회에서 심리 떨어진 곳에 장사를 지내고 모든 백성이 부모 잃은 듯 슬퍼하였고 단기를 받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모여 앉아 경배하며 항상 단군왕검의 덕을 가슴에 품고 잊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단기에서 바로 지금의 댕기머리가 유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이것까지 알았으면은 굉장히 더 재미있는 스토리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의 시조는 단군은 허구의 인물이 아니다. 신화의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신이 아니라 인간이었습니다. 단군이 우리 시조라는 사실은 우리 자신이 바로 그 산 증거가 되는 것이다. 정인보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면 단군왕검은 47대 단군 중 초대 단군이셨고요. 아사달에 조선을 건국했습니다. 그리고 단군왕검은 단웅과 웅시국의 따님이라는 부모가 계십니다.
비서갑 하백녀라고 하는 그 부인 황후도 계시죠. 그리고 그의 자식은 부루, 부소, 부, 부여라는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 손자 쭉 이렇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기록이 전부 다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신하들을 말씀드렸죠. 팽우, 성조, 고시, 신지와 같은 그런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고시씨 하면은 그 신하에 대한 풍습이 고시대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하 성조도 성주굿, 성주풀이 문화로 남아 있습니다. 단군을 기리는 댕기머리와 같은 풍습도 그대로 지금 이렇게 남아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부르태자에 관한 기록은 아주 명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총정리해 보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단군 왕검은 실존했고요. 우리의 뿌리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